자, 조현병의 증상들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현병에서 가장 흔한 환각은요, 환각은 hallucination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많은 것은 환청입니다. 뭐, 옥상에서 뛰어내려라, 너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막 자꾸 간섭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옛날에 내가 이제 호주에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이 환각 작용을 하는 여학생 한 명, 대학생 여학생을 한 명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 조현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들리는가 하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엄마하고 이제 동생하고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비난하고 야유하는 소리를 막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소리 들린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건 이제 환청이죠. 나중에 이제 뭐 치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환시는 환청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환시도 환청 환시가 제일 많은 거예요. 남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뭐 헛개비나 귀신 같은 그런 환시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흔하지 않다 그랬지만 나는 이제 가끔 그런 환자들을 봤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내가 앞선 시간에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가톨릭 상지대학교 출신 여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은 이제 한 세트로 따라다니는 그런 귀신들이 있었어요. 전형적인 어떤 처녀 귀신, 그 다음에 이제 20대 초반에 청년 2명, 그 다음에 이제 한 10살, 한 8살쯤 돼 보이는 동자, 아기 동자, 이 4명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고, 막 칼로 찌르고, 목 조르고, 막 이런 어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목 조르고 칼로 찌르고 할 때 막 통증을 느끼고 막 해요.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 막 피를 뚝뚝 흘리면서 앞에 걸어가고 막 이런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친구도 이제 다행히 조현병 환각은 아니어서 노이로제 환각이어서 치료가 잘 됐습니다. 치료가 잘 되고 나중에 이제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밥맛이 이상하다, 뭐 밥에 독을 넣은 것 같다, 뭐 독가스 냄새 난다 이런 것들, 환미, 환후 이런 거죠. 또는 이제 환촉이라는 것은 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뭐 성적으로 자극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 뱃속에 막 기생충이 우글우글 해가지고 나를 막 뜯어먹으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환촉이에요. 이런 거는 아주 지극히 드문 경우지만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망상은 환각, 망상은 모든 정신병적 장애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조현병에 흔히 있는 망상은 나와 나 밖의 세계 사이에 경계가 무너져가지고 알 수 없는 힘이 나의 자유를 빼앗거나 제약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 책에 나오죠. 230페이지. 내 생각이 내 머리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남들도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방송계에서 신문이나 TV에서 그 생각을 막 널리 다 알리고 있다는 거. 내 생각을. 이런 것들. 또 어떤 알 수 없는 세력이 외계인이 내 몸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항상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어떤 망상. 저전번 시간인가요? 내가 여기 이제 유튜브 링크 해놓은 것 중에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습니다 하는 MBC 뉴스 한번 영상을 링크를 한 걸 본 적이 있죠, 그죠? 또 이제 뭐 나는 외계인이 뭐 멀리서 원격 조종하는 조작 인형에 불과하다는 그런 어떤 조종 망상, 이런 망상 등이 이제 특징입니다. 허망한 생각이죠. 2019년도 우리 4월 달에 크게 이렇게 뉴스에 나왔던
진주에 아파트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조현병 환자가 자기 집에 불 질러가지고 5명 사망하고 다른 아파트에 이제 번져가지고 15명 부상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2살의 이제 남성이었는데 정신병원에서 이제 조현병 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이제 치료를 이렇게 그만둠으로 인해 가지고 망상이 재발됐죠. 그래서 윗집에서 계속해서 위층에서 우리 집에 벌레를 던진다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감시한다든지 그래서 베란다 창문 열고 혼자 막 벌레 들지 말라고 그러고 감시하지 말라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웃집에 찾아가가지고 막 거칠게 항의하고 이런 피해망상,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피해를 준다. 이 피해망상으로 인해 가지고 분노가 쌓인 상태에서 이제 범행을 계획하고 저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불질렀냐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홧김에 저질렀다. 모두가 이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한 통속으로 나한테 시비를 걸어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피해 망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아가 약하거나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 중에서는 대인 관계의 어떤 조금 대인 기피증이라든지 대인 공포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침범 당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기피하는 거죠. 그거는 뭐 노이로제까지는도 아니지만서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한테 그런 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흔한 것은 남들의 표정이나 말, 손짓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관계망상, 누군가가 음식에 독을 넣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동물망상, 또 태극기를 달고 지나가는 택시를 보고 저것은 전쟁이 났다는 신호이다, 빨리 대피하자 하는 어떤 망상 지각, 정상적인 지각 행위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과장하는 과대망상, 이런 것들 있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환각이나 망상은 종교적 색채를 띠는 경우가 있어 종교인의 신비체험과 혼동하여 기도원에서 안수기도만 받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수도 있다. 요즘은 이제 이런 기도원이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그런 데서 이제 정신의학 이제 기관이 많지 않을 때는 그런 데에서 이 정신병 환자들을 많이 돌봐주곤 했었죠. 환각, 망상에 이어가지고 세 번째 이 조현병의 주된 증상은 연상의 해이. 연상이라는 것은 생각의 흐름이죠.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이제 논리적으로 계속 연결해가지고 이제 흐르는 생각인데,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의 흐름이 뚝뚝 이제 자주 끊어지면서 연상이 지리멸렬 상태에 있거나 연결성이 없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죠. 그리고 갑자기 딴 생각이 끼어드는 여러 가지 연상 장애가 생긴다. 말에 조리가 없고 말이 뒤죽박죽이 되든지 대화 중에 뭐 엉뚱한 대답한다거나 말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기능 장애로 일어나는 실어증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고 큰 충격을 받거나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도 심한 연상 장애가 오므로 주의를 요한다. 물론 이제 이 조현병 환자도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괜찮아요. 비교적 연상이 이렇게 잘 되는데 약을 안 먹는다든지 발발 초기에 조현병 발발 초기에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증상으로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죠. 231페이지 긴장과 흥분. 긴장 상태에서는 환자는 꼼짝 않고 누워있거나 한 곳을 응시하면서 딱딱하게 서 있으며 주위의 자극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는다. 이때 환자는 환청을 듣고 있거나 자기만의 생각에 골똘히 잠겨있다. 흥분 상태에서는 환각, 망상의 영향으로 소리치고 날뛰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이제 오늘 그 예로 들었던 그 우리 성당 신자분, 그분도 처음에 그 2014년도에 입원시킬 때는 극도로 이렇게 좀 흥분하게 돼 있어가지고 동네 경찰분 2명이 이분을 이제 붙잡는데 막 논으로 막 들어가고 해가지고 온몸에 흙이 다 묻고 경찰분 한 분은 손가락이 다쳤어요. 극도로 이분이 이제 흥분해가지고 내가 이제 가가지고 담배 한 대 피우라 그러고 내가 이제 치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은 듣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앉혀놓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러느냐, 어디를 가려 그랬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동에 있는 목성동 성당에 거기에 막 귀신들과 마귀들이 버글버글 거려가지고 청소하러 가야 된다고 가는 중이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눈이 벌써 좀 벌겋게 돼 있고. 그래가 이제 그 사이에 내가 몰래 이제 문자를 띄워가지고 집에 있는 그분 어머니한테 주스에다가 약을 좀 다 놔라. 내가 데리고 갈게. 그래서 이제 한숨 자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잠을 재워가지고 앰뷸런스 불러가 데리고 왔었죠. 자, 232페이지 정감의 부적절함. 감정 표현입니다. 감정 표현. 정감이라는 것은 조현병의 정서 상태는 감정 반응이 없는 멍한 상태에서 감정 표현이 현실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제 방금 예를 든 그분도 이렇게 일요일 날 미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하긴 하는데 얼굴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죠. 슬퍼야 할 일인데 킬킬거리고 웃고 즐거운 내용의 이야기인데도 운다. 이것은 환자가 외부 세계와의 일상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감정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여러 갈래 자극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 감정의 둔해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만성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조현병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이것도 한번 볼게요. 2013년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에 따르면 DSM-5 전에 한번 소개 한번 했었죠. 미국 정신장애 이제 진단 편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면 조현병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지 않고 크게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직 국제 분류에 남아있는 고전적 분류에 따라 설명하고자 한다. 장단점이 있겠으나 최신 분류가 항상 최고는 아니라는 근거에서다. 조현병에는 증상과 경과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정감의 장애보다는 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망상형.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망상형. 감정이 무디거나 감정의 부조화와 연상의 해이가 특히 두드러지고 청소년기에 잘 발병하는 해체형. 이렇게 분열되는 거죠, 그죠? 나누어지는 거, 해체형. 경직된 자세와 흥분이 번갈아 일어나는 긴장형. 별로 눈에 띄는 증상은 보이지 않으나 멍하고 외톨이이며 가끔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며 무의도식하면서 폐인처럼 되는 단순형이 있다. 단순형을 조현병 자체와 분리하여 조현병성 인격장애라고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조현병을 앓고 나서 아직 증세가 조금 있으나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오래 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조현병 후 우울증이라고 한다. 주로 무딘 감정을 특징으로 한 음성 증상을 가졌던 사람에게서 흔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조현병 환자는 환청의 명령 때문에, 피해 망상 때문에 또는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 기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환청의 명령과 피해 망상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타인을 해칠 수도 있으나
일반 인구의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의 살인보다 빈도가 낮다. 예. 뭐냐면 뭐 조현병 환자가 살인을 일으키면 그게 막 눈에 확 사회화 되기 때문에 뉴스화 되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것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반 정상적인 뭐 건강한 사람이 저지르는 살인 빈도가 훨씬 높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또 한 번에 이제 그 다른 조현병 환자를 다룬 경우가 있는데 이 자살하고 관련돼 가지고 안타깝게도 내가 치료하던 사람이 이제 한 분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주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이분은 공무원 생활을 하는 분이었는데 40대 한 42인가 그때 이제 나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분도 이제 젊었을 때부터 아주 젊을 때부터 조현병 약을 쭉 먹어왔었는데 이제 좀 조현병이 심해져가지고 직장을 관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이제 약을 끊게 하고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급성 이제 온 조현병 증상은 이렇게 치료가 됐고 다행히도 치료가 되고 그 이후로 한 4년 가까이 나하고 그때 한 4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약도 다 끊고 4년 동안 잘 살았어요. 4년 동안. 내가 만약에 이제 좀 조현병에 대해서 좀 더 그때 좀 알았더라 그러면 약을 계속 먹게 했을 텐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약을 끊고 건강하게 잘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와이프도 부인도 나한테 와서 자기 조금 우울증이 있는 것을 이제 치료를 받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4년 지나고 난 뒤에 이분이 진급에 누락이 되면서 그동안은 이렇게 기분이 좋고 늘 이렇게 괜찮아가지고 나한테도 자주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4년 지나고 진급에 누락되면서 조현병이 재발했어요. 재발해가지고 그 아내 되는 사람하고 내가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래? 재발이 됐으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약을 먹고 다시 이제 그 조현병 치료를 약물 치료를 계속 하는 수가 있고 안 그러면 4년 전에 했던 치료 효과를 봤으니까 나하고 하는 심리치료 작업을 또 한번 해보는 거다.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나하고 심리치료 작업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가지고 그 아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또 남편하고도 이제 협의를 해서 어차피 재발할 것 같으면 한번 해보자. 시도를 해보자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나하고 심리치료를 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재발이 이제 더 커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리치료 받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때는 뭐 가족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이제 그 나하고 또 한 1년 가까이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그 마음을 좀 추스르기 위한 심리적인 작업을 좀 해서 나중에 이제 안정화되긴 됐었죠. 근데 참 안타까운 노릇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아무튼 그만큼 이 조현병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죠. 이분 자살한 것도 아마 이제 환청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에 작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현병을 증상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누는 사람이 있다. 양성 증상하고 음성 증상을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양성 증상은요, 조현병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고 일반인들에게는 없는 증상을 말해요. 양성 증상에는 이제 앞서 봤던 그런 망상, 잘못된 생각, 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청 이야기했죠, 그죠? 환각작용. 너는 바보야, 뭐, 시계 소리, 기차 소리, 뭐, 이런 삐걱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환청, 환시. 그 다음에 현실감의 결여.
분명히 자기 엄마가 친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닌 것 같다. 뭐 우리 가족들은 외계에서 온 그러한 외계인이 인간의 탈을 쓰고 나타난 그러한 가족 같다. 나만 거기 납치돼가지고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라든지 현실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에 대한 부인, 병식이 없는 겁니다. 병을 인정 안 하고 약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양성 증상의 조현병에서는 뇌 단층 촬영에서 정상적인 뇌의 구조를 가지며 치료에 비교적 잘 반응한다고 보고 있다. 음성 증상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삶에서 행동하고 표현해야 될 것이 모자라는 것, 결여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성 증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가 하면 무표정, 감정 표현이 없는 거예요. 뭐 즐거워할 때 웃고 슬퍼할 때는 울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감정 표현이 결여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화할 때 상대방의 시선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제스처가 별로 없어요. 그냥 통나무처럼 뭐 멍청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적절한 감정 반응. 슬픈 이야기 하는데 희죽희죽 웃는다든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말도 억양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이렇게 높낮이가 없고 로봇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일에 대한 집중력이 없고 언제나 이렇게 좀 피곤하다고 이야기해요. 늘 무기력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나 이성을 만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교재 233페이지 양성 증상, 음성 증상 한번 읽어봅시다. 양성 증상이란 연상이 지리멸렬하고 환각과 기괴한 행동과 망상이 있고 말이 마른 경우로서 이 종류의 조현병에서는 뇌 단층 촬영에서 정상적인 뇌의 구조를 가지며 치료에 비교적 잘 반응한다고 보고 있다. 음성 증상은 감정이 무디고 말이 적으며 말의 내용도 빈곤하고 연상의 막힘, 사회적 위축, 무감동 등 주의력이 약해지고 사물의 인지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서 이 종류에서는 컴퓨터 뇌 단층 촬영에서 뇌의 구조상의 변화가 있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음성 증상과 양성 증상의 두 유형으로 나누기보다 환자의 인지 기능, 사고의 형태, 사고 내용 등의 3차원 또는 그 밖의 4차원으로 조현병을 보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234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다음 질환에서는 일시적으로 조현병과 비슷한 증상이 생기는 수가 있다. 첫 번째 필로폰, 환각제, 코카인 남용과 수면제 중단 시, 약물 남용할 때. 필로폰은 이제 히로뽕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화학적으로 합성한 그러한 마약입니다. 코카인은 이제 코카 나무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성분에서 나오는 약물이고요. 이런 거 남용할 때라든지 아니면 수면제를 중단했을 때 이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환각증,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하고, 측두엽 간질, 간질 이제 발작 일으킬 때 나타나는 것도 비슷합니다. 뇌종양, 전두엽과 변연계의 뇌혈관 질환이나 뇌 손상, 에이즈, 비타민 B12 결핍증, 일산화탄소 중독, 연탄가스 중독이죠. 신경 매독 등의 신체 질환, 또 조현병이 아닌 다른 정신병, 이런 데에서도 이제 조현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니까 눈여겨 잘 봐야 됩니다.
자, 다음 셋째 시간에도 계속해서 조현병에 대해서 이제 조현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치료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